여러분들은 이 자회사들 뿐만이 아니고 SK스퀘어, 삼성물산이라고 하는 지주회사들의 주가를 더 적극적으로 봐주실 필요가 있겠다. 네, 이번에는 지주사 관련돼 가지고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주사 관련돼 가지고 뭐 상법 개정이나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았죠. 지배구조 개선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강하다가 최근엔 조금 이제 하락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조정을 받고 있는 얘기죠. 상법 개정이 1차, 2차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기대감이 많이 들어왔었고, 이번에 정기국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만 3차 상법 개정, 그 중에서는 이제 자사조 소각에 관한 이제 규정이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어쨌든 이러저러한 이제 관련되는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미리 들어왔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미리 들어왔던 분들이 많이 팔면서 조금 주가가 밀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보여지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지수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가져도 좋다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지주사라는 게 뭐죠? 계열사, 자회사들을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럼 계열사, 자회사들은 뭐 하는 회사죠? 기업 활동을 하잖아요. 이익이 좋아질 거고 앞으로 저는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 책에서 여기 뭐 책이 있습니다만 K증시용량 이렇게 제가 책을 씀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뭐 2025년 전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아주 별로 안 좋았던 이런 시장이 맞는데 2025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좋아질 거다. 그것도 길게 좋아질 거다. 길게 갈 거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라 국장으로 제가 그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이제 드렸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가 이 지주사가 들고 있는 계열사들, 자회사들의 주가가 앞으로 뭐 쉽게 꺼질 것 같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계속 들으셔야 되는 게 제가 이렇게 하나 섹터, 하나 테마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거기서 좋은 주식들이 각 섹터나 테마당 뭐 한 종목 나올 수도 있고 두세 종목이 보일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스터디를 꾸준히 따라오시면 우리 강관호 대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여기 아주 옥석 가리가 상당히 좋구나. 저 사람이 좋은 이 채를 가지고 지금 걸러주고 있구나. 이런 걸 이제 보시면서 따라오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주사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우리 시장은 계속적으로 저는 좋게 보는 쪽으로 한 28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주사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여기도 이제 pros and cons, 장점 7개하고 단점 7개를 제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장점들로 먼저 보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당히 오랫동안 돼 있었다. 이걸로 저평가가 돼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지주회사는 중복 상장 이슈 때문에 그런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저평가가 이 회사, 지주회사를 이제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무슨 밸류에이션을 하냐면 가치 합산법이라고 해요. 가치, 각 부분에 있는 뭐 영업 가치가 있을 수가 있고 투자 가치가 있을 수가 있고 기타 뭐 로열티를 내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로열티나 이런 가치까지도 다 넣었을 때 이 회사의 가치를 그걸 다 더해가지고 합산 가치 이렇게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 합산 가치를 영어로는 sum of the parts라고 해요. sum of the parts valuat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치 합산을 했을 때 그 나오는 거를 순자산 가치라고 해요. net asset value라고도 하죠. 그 NAV라고 제가 이제 앞으로 많이 얘기를 할 건데 이런 NAV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지주사들은 무려 40% 내외로 여전히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중복 상장이라는 이런 이슈가 있고 또 다른 자회사를 또 상장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항상 이제 배어 있는 게 지주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디스카운트가 지금 크게 거래되고 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플러스 해가지고 자회사들, 계열사들의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면은 디스카운트가 지금 할인된 게 폭이 40%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쳐도 밑에 있는 자회사나 계열사의 주가가 올라간다고 보면 이게 같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NAV가 같이 올라가죠. 이런 저평가 현상이 앞으로도
점점 축소될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지주사를 사는 거는요, 거의 우리나라 코스피를 사는 거와 비슷하다.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서 여기저기 그 각 사업 부분에 이제 흩어져 있는 자회사나 계열사를 지금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주사는 상당히 복합기업이 맞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복합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할인까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력한 현금 흐름을 생성한다. 이런 얘기예요. 연결로 돼 있으니까 연결로 된 건 사실은 현금 흐름은 아니잖아요. 숫자적으로 이제 잘 보이는 거고, 어떤 회사는 연결로 안 해놓고도 이제 있는 회사가 일부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이제 연결로 되고, 그 다음에 자회사들이 뭐 좀 잘 나가고 그러면 뭐죠? 지주회사는 현금 흐름이 뭡니까? 대개가 로열티 내지는 배당금이잖아요. 배당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지주사가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밑에 자회사가 오히려 배당을 많이 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항상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자회사들로 들어오는 배당금 그리고 로열티 이런 것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이 창출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주주회사는 누가 가지고 있죠? 대주주 1인이나 대주주 가족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도 뭔가 돈을 뭔가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당 재원이 상당히 큰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상속으로 뭐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자기들이 이제 또 뭐 재원이 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평상시에는 배당 수입밖에 없는 거예요. 뭐 회사에서 월급 받는 거하고 플러스 배당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배당이 상당히 중요한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배당 분리과세 이런 얘기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회자되고 있잖아요. 저는 배당 분리과세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된다. 지금 배당을 다 종합과세로 넣어놨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이제 과세율이 높은 사람들은 뭐 거의 50%가 될 정도로 상당히 높은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국민연금 나가는 것까지 하면 55%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높은 상태인데, 이거를 배당 투자를 유인을 하려면 정부에서도 배당 분리과세 정책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거는 배당 세율 자체를 이렇게 분리과세를 할 때 세율 자체를 아까 얘기한 50% 내외 이런 게 아니고 좀 더 확실하게 낮춰져 가지고 배당을 할 충분한 유인을 마련을 해줘야 된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배당돼서도 앞으로 좋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연말로 가면서 배당 분리과세나 배당 세율에 대한 정부 입장이 정리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지주에서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또 남아 있다. 이벤트가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 관련되는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보면 저위험 고수익. 그러니까 위험은 뭐 지분이 복잡한 구조는 맞습니다만은 여러 회사들이 이렇게 아주 다변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적으로 이쪽이 좋아지면 이쪽이 나빠질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게 서로 offset, 그러니까 상쇄가 되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평가된 그런 가치 회사들이 많다. 이런 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가 좋아지면 이 회사도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지주 회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들이 또 없을 수가 없죠. 단점 7개도 제가 쭉 이렇게 나열을 해 봤는데요. 지배구조가 취약하다 이런 얘기, 아직도 이제 가족 중심으로 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생각들이 우리나라 상법에서 요구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지 않은 이제 대주주들이 좀 있을 수가 있겠다. 근데 그거는 앞으로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상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법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못 온다? 그러면 일종의 페널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정부한테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고 시장한테서 응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법적인 이슈로까지 비화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취약하면 취약할수록 저는 주가적으로는 오히려 더 좋아질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오히려 긍정 마인드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배구조 취약성이 있는 회사일수록 더 긍정적으로 봐줄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는 그런 거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개정이 돼 있고 앞으로 이제 실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명성이 부족하다. 투명성이 부족한 게 이제까지 관례였잖아요. 그리고 주주들이 뭐 대주주가 있고 소액주주가 있는데 소액주주의 뭐 권리라는 거는 생각을 안 해봤던 거잖아요. 거의 대주주 중심으로 이사회가 이제 운영이 됐었는데 이사회 충실 의무가 어떻게까지 이제 확장이 됐죠?
대주주가 아니라 전체 주주한테 똑같이 해줘라. 대주주 한 주나 뭐 소액주주 한 주나 똑같은 한 주다라는 그냥 컨셉으로 이제 바뀌어 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투명성이 부족하는 거 좀 앞으로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독립이사 이런 거에도 상당히 강화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투명적이지 않고 거수기 역할을 했던 뭐 그런 독립이사들 그리고 이사회 그 진행 운영 현황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많이 투명적으로 갈 거예요. 과거에는요, 이게 투명하지 않을 때는 뭐죠? 대주주가 야 이쪽에 좀 투자를 하는 게 어때?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쪽으로 투자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투자되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돼야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모건 스탠리 출신으로서 그 꼭 이런 거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얘기는 하는데 잘 들어보시면 아, 그게 무슨 소리구나 이런 거예요. 알게 될 겁니다. 자, 쉽게 말씀을 한번 드릴까요? 제가 라면집을 하나 창업을 하고 싶은데 이 라면집이 돈이 될까 안 될까를 좀 미리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된다고 하면은 과연 내가 돈을 어디서 1,000만 원이고 1억이고 빚을 내가지고 했을 때 아니면 주주 자본금으로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했을 때 이게 과연 돈이 얼마나 될 거냐를 먼저 사전에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전까지만 하면은 이 주주에 대한 코스트라는 거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우리가 부채 그러면 코스트가 지급이자가 코스트잖아요.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그건 코스트로 이제 잘 알고 왔는데 주주들이 자본금을 주는 거에 있어서는 이걸 코스트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 주머니에 쌈짓돈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많이 바뀔 거다. 왜? 코스트에도요. 코스트 오브 데트 그러니까 부채에 대한 코스트도 있지만 코스트 오브 에쿼티라고 해가지고 자본금이나 주주에 대한 코스트도 있어요. 주주들이 그냥 돈 준 게 아니에요. 주주들한테도 돌려줘야 될 코스트가 있는 건데 라면집을 하나 한다. 뭐 창업을 한다. 신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코스트 제가 볼 때는 한 8%에서 9% 되는 이 코스트를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사업, 좋은 사업을 해야지 자기 친척이나 일가나 지인이나 이런 데서 하는 뭐 그런 사업 그 ROIC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데요. 뭐 투자자본 이익률이 뭐 5%도 안 되는 이런 거에다가 돈을 그냥 막 여기저기 그냥 막 던지고 투자하고 이걸 투자했다고 이사회에서 투자하는 걸 승인하고 이런 게 이제 앞으로는 불편해질 거예요. 못하게 되고. 왜? 코스트 오브 에쿼티라는 걸 주주들이 요구할 거라니까요. 그걸 만약에 그냥 거수기 역할을 이사회에서 했다? 그럼 나중에 배임 이슈에도 이제 해당이 되는 그런 이슈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투명성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이제 앞으로는 좋아질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본 배분 비율 이 얘기도 금방 말씀을 드린 거예요.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이제 살아날 거고 ROIC랑 견조 봐가지고 투하자본에 대해서 라면집을 했는데 이익이 연간 뭐 한 8에서 9%만 주주한테 돌려주면 되는 건데 내가 이쪽 목 좋은 데를 좋은 가격에 싼 가격으로 이제 투자를 해보니까 투자자들한테 8% 9% 이상으로 한 15% 20% 내가 돌려줄 것 같아 이런 신사업이 라고 하면 이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런 세상이 열린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투명성이 부족하고 자본 배분 효율이 떨어지는 이런 지주회사를 꼭 봐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맞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 규제나 정치 리스크 뭐 항상 언제든지 정권이 바뀌면 있는 거죠. 어느 쪽은 정권하고 좀 친하고 어느 쪽은 정권하고 약하고 그런 걸 계속적으로 봐왔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뭐 시장에서 많이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도 많이 걸러져 왔고 앞으로도 많이 걸러질 건데 뭐 위에서 얘기한 뭐 1, 2, 3번의 이런 이제 단점들이나 리스크에 비해서는 뭐 상당히 약한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높은 부채 수준이다. 뭐 일부 그룹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부 그룹들이 여기저기 막 투자를 해보니까 어떤 때는 잘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그런 건데 그룹들이라는 게 뭐죠? 되게 오래된 회사들, 오래된 그룹들이 많잖아요. 근데 오래된 그룹들은 뭐예요? 사업 구조나 사업 부문이 되게 오래된 쪽에 있어요. 그쪽이 뭐죠? 중국에서 많이 쫓아온 쪽, 경쟁이 심한 쪽, 단가 압력이 많아가지고 마진이 안 나오는 쪽 이런 쪽에 많이 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뭐예요? 그룹 전체적으로 재무 구조가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빼다가 저기 맞고 여기 빼다가 저기 맞고 이렇게 하다가 또 신용 보강이 필요하면은 신용평가회사에서 야, 이 회사 이거 가지고 안 돼. 그 대주주나 누가 신용 보강을 해줘. 라고 했을 때는
뭐 담보로 해가지고 몇 조가 되는 돈을 갖다가 넣어줘야 되는 게 지주회사에 있는 지주회사나 뭐 아니면 뭐 대주가 됐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그러나 그게 뭐 지주회사 다는 아니고 몇 개 소수의 지주회사들은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상법 개정한다고 해도 주가가 안 오르잖아요. 그런 거는 나중에 차트를 보시면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 있는 회사들이 있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7번은 뭐 일반적인 얘기죠. 경제가 좀 나빠지고 뭐 지정학적으로 좀 이슈가 있으면 뭐 자회사나 계열사나 전체적으로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지주사도 영향권에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주회사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주가가 좀 살살 밀려 내려온 감이 있습니다만은 상법 개정, 3차 개정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와 별개로 배당 분리과세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연말로 가면서 또 내년 후년으로 가면서 좋아질 수 있는 그 근거가 지금 많이 마련되고 있다. 마련 중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계속적으로 저는 좋게 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한 5달 그리고 최근에 한 2주 정도의 주가를 한번 볼게요. 위에서부터 하나씩 볼까요? 제일 위에가 SK 스퀘어가 있고 그 밑에 HD 현대 삼성물산 CJ 이런 순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네요. 여기 5개월 전에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SK 스퀘어가 한 20%에서 25% 넘게 가 있는 거고 HD 현대 삼성물산 뭐 CJ 이런 데들이 한 15% 내외로 지난 5개월 동안 주가가 많이 와 있네요. 저 밑에 이제 꼴찌 쪽으로 가보면은 이제 한화 주가가 100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한 89 정도가 있으니까 5개월 전보다는 한 11% 정도 먼저 지금 내려가고 있다. LS도 마찬가지고 LG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산도 이쪽에 와 있네요. 그래서 위에 있는 회사들하고 밑에 있는 회사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위에 있는 회사 예를 들면 SK 스퀘어가 한 5개월 전 대비 25%가 있다. 왜 가 있죠? 이 회사가 뭘 가지고 있는 회사죠? SK 하이닉스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잖아요.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주가가 어땠어요? 최근에 5개월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제일 많이 올라간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삼성전자도 많이 따라잡았습니다만 어쨌든 SK 하이닉스가 뽑고 올라가니까 SK 스퀘어도 따라 올라갔죠. 근데 올라갈 때는 뭐죠? SK 지주사가요. 밑에 있는 자회사 지분 올라가는 그 회사 주가보다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주가가 많이 이제 따라잡았는데 삼성전자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디죠? 삼성물산이에요. 삼성물산도 이 주가가 여기 보세요. 이 회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올라갈 때 여기 밑에서 8월 중순부터 쭉 올라갈 때 삼성물산이 뭐 회사가 바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업적으로 바뀔 게 뭐 한 달 사이에 엄청 있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삼성물산의 그 주가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중에서 저는 뭐 좀 보라고 하면은 뭐 방금 말씀을 드린 삼성 뭐 SK 스퀘어나 아니면 뭐 삼성물산이나 뭐 이런 것들 좀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말이죠. 오른쪽은 최근에 2주인데 주가들이 이제 하염없이 이렇게 마냥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특히 많이 올랐던 SK 스퀘어 주가가 좀 많이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물산 주가도 같이 이제 밀려나 있죠. 아무래도 SK 하이닉스가 팍 떨어지고 삼성물산도 떨어지면 이들 지주회사는 주가가 이렇게 같이 같은 방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자회사의 주가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데 지주회사의 주가가 내려갈 때 또한 이 자회사들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 이상으로 지주회사는 많이 내려간다. 이렇게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가격이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라는 것은 일보다 그 변화율이 더 큰 거를 탄력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주회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가는 탄력적입니다. 특히 자회사 주가가 많이 그 변동하는 이런 회사일수록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더 떨어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거를 이제 차트로 하나를 보여드리면 눈으로 딱 보시면 금방 알겠잖아요. SK 하이닉스. 자, 23년 말부터 해가지고 제가 쭉 차트를 그려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회사죠. 중간 지주회사인 SK 스퀘어, SK 하이닉스 지분을 들고 있죠. 자, 올라가는 거 보세요. 이 SK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 이 SK 스퀘어는 여기보다 더 올라갑니다. 확실히 더 올라가죠. 이쪽 국면에서 확실히 보여줬고 여기서 최근에 8월 말 9월 들어와서도 확실히 보여줬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리고 SK 스퀘어 주가를 전망하려면 뭘 봐야 될까요? SK 하이닉스를 주가를 봐야 됩니다. 근데 SK 하이닉스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상당히 고민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항상 방송 나가서 경제방송이나 다른 유튜브 같은 데 나가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SK 하이닉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싼 테크 주식이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최근에 미국에서 마이크론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마이크론의 밸류에이션에 반밖에 안 하는 그런 SK 하이닉스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그 얘기는 뭐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SK 하이닉스 주가가 아직도 올라갈 여지가 있고 SK 하이닉스가 올라간다고 하면 SK 스퀘어는 어떻게 돼야 되죠? 더 오를 수 있다니까요. SK 스퀘어를 보실 때는 SK 하이닉스를 더 공부를 하시면 SK 스퀘어가 환하게 보이실 거다. 이렇게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SK 하이닉스가 쭉 올라가는 이런 국면이 있다라고 할 때는 SK 스퀘어를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셔도 괜찮은 거 아니겠느냐 말씀드리고, 자, 삼성전자, 삼성물산 케이스도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주가가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헤맸잖아요. 근데 여기 주가가 조금 최근에 올라왔죠.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뭐 지금 한 2년 넘은 이런 주가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것 같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여기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라간 느낌이 없죠. 근데 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의 이 갭 차이를 보세요. 훨씬 더 이렇게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삼성물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는 또 이런 이슈가 있죠. 삼성물산의 그 이재용 일가 대주주 지분율이 얼마나 되죠? 뭐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항상 그 외국인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도전이거든요. 경영권에 대한 도전, 뭐 이런 것들의 이슈가 있고, 행동주의 펀드들도 옛날에 좀 이슈를 많이 일으키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야, 삼성전자 올라가는데 나는 삼성전자만 살 거야. 이렇게만 머리를 딱딱하게 가지지 마시고, 삼성전자를 보시면, 아, 거기 거의 이퀄로 해가지고, 삼성전자 이퀄? 삼성물산이라고 그랬어.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나는 삼성전자도 보겠지만, 삼성물산을 더 긍정적으로 봐주겠어.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시장을 이제 적절히 대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 성적 차트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는 국면에서는 여러분들은 이 자회사들 뿐만이 아니고 SK 스퀘어, 삼성물산이라고 하는 지주회사들의 주가를 더 적극적으로 봐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도 체크를 한번 해봐야죠. PER로 보고 PBR로 보는데 사실은 지주사는 PER로는 잘 안 봐요. PER로는 잘 안 보는데 두산 같은 회사들은 이제 최근에 AI 관련돼 가지고 동박적층 이거 CCL인가요? 그것 때문에 많이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갔는데 여기는 이제 사업 회사가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사업 지주회사인데 어떻게 보면 뭐 겹쳤죠. 이제 지주회사라는 그 요건에서도 오히려 빠질 정도로 이쪽 부분이 좀 많고 지분 가치가 많이 이제 상대적으로는 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뭐 법적으로는 지주회사는 아니라 언제든지 지주회사가 들락날락하면서 되는 이런 두산인데 PER로 봤을 때 30배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보면 역시 SK 스퀘어가 제일 낫네요. SK 하이닉스가 거기가 뭐 PER이 포워드가 한 6배, 7배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국면까지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비해서도 SK 스퀘어는 주가가 싸기 때문에 거의 뭐 5배 정도 수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뭐 제 눈에는 당연히 이제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PBR로 포워드를 보는 게 사실은 지주회사를 적절히 보시는 그런 방법일 수 있는데 거기로 봐도 삼성물산이나 스퀘어는 뭐 0.9에서 1.0 그렇게 높은 이제 쪽 부분은 아니다. 특히 SK 스퀘어는 1.0, 야 1.0이면 장부가치 다 온 건데 뭐 높은 거 아닌가? 뭐 다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죠? 여기 회사의 뭐 80% 이상의 가치가 지분 가치로 이루어져요. 어디 지분이에요? SK 하이닉스의 지분이잖아요. SK 하이닉스가 RO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이죠. 그게 금년에 36%, 내년에 30%입니다. 무려.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평균은 얼마죠? 금년에 8.9%, 내년에 9.6%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26년도에 봤을 때도 우리나라 코스피의 3배 정도의 ROE가 나오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PBR 어디가 있죠? 선행 PBR로 1.05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어디예요? 1.0배예요. 그럼 ROE 대비해서 지금 3배나 돈을 잘 버는데 왜 1.0에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회사를 볼 때 밸류에이션을 잘 볼 필요가 있고 자회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잘 볼 필요가 있고 그 점에서 제가 볼 때 오늘은 상징적으로 뭐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 SK 스퀘어 그리고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을 강조를 드리면서 이제 했는데 이 회사들 빼놓고도 뭐 사업적으로 두산이 만약에 잘 한다 그러면 뭐 두산을 더 봐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면밀히 좀 전반적으로 따지고서 지주회사를 보셔야 되는데 뭐 어떻게든지 잘 모르겠고 귀찮고 나는 삼성전자 보고 싶어 그러면 삼성전자 플러스 삼성물산을 이제는 좀 감안을 하시면서 같이 보셔라. 그리고 SK 하이닉스만 나는 좋아해 라고 보실 때는 그것만 보시지 말고 플러스 SK 스퀘어까지 보셔라. 오늘 이걸로 이제 스터디를 마치겠습니다.